교포분들은 그동안 많이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든 영상을 통해서는 도움을 주실 테고 우리 국내에 있는 우리 한국인들 네. 혹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무슨 뭐 트럼프 행정부에서 달라지는 조세 정책에 뭔가 누릴 수 있는 메리트가 있을까요? 아, 그게 사실 어쩌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서 이 트럼프 정부가 제공하는 여러 혜택이 있겠느냐, 뭐 이런 예, 우리 방향이 기업 될 것 입장에서도 같은데요. 마찬가지고. 네. 그렇죠. 뭐 개인의 관점에서 아니면 그 외국 기업의 관점에서 누릴 수 있겠느냐 일 텐데요. 네, 네, 네. 첫 번째 이 개인 같은 경우는 네. 우선 우리 투자 이민이라고 하잖아요. 투자 이민. 우리가 사실 그 트럼프 정부 하면 예. 이민자들에 대해서 좀 친이민적이지 않은 반이민적인 정책을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에 반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자나 이민 영주권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이 투자를 통해서 이제 뭐 80만 불이자 100만 불이자 이렇게 투자를 통해서 이민을 받는 그런 옵션이 있거든요. 예. 그에 대해서는 트럼프 후보 시절에도 여러 언론 그 인터뷰를 통해서 계속해서 본인은 이걸 권장하고 더 강화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사를 표명했거든요. 예. 그런 면에 있어서 뭐 외국인 투자를 받는 데서 좀 더 우호적일 거다라는 걸 예상할 수 있겠고요. 예. 그리고 또 개인 면에서 한 가지 더 한다면은 이 국내 투자자들이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상의 혜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어디까지 오늘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예컨대 뭐 부동산 투자라든가 아니면 뭐 생명보험에 대한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국내 미국인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혜택뿐만 아니라 이제 그러한 혜택들을 외국인들도 누릴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도 주목할 만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업 쪽으로 넘어가면 예. 법인 같은 경우는 좀 아까 제가 그 21%로 35%에 낮추는 그런 제도 35에서 21? 21로 낮췄었단 네. 말이죠. 근데 법인세를? 이거를 네. 20%로 낮출 뿐만 아니라 네. 그리고 이 미국내 생산을 예. 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예. 이 미국 법인이냐 아니면 해외 모 회사의 자회사 예컨대 뭐 한국계 회사의 네. 이 미국 예. 현지 법인이 되겠죠. 구분하지 않고 15%까지로 낮춰줄 계획이다라는 것을 발표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정말로 실현이 될지 여부는 뭐냐면 뭐 미국 정부의 세수라든가 안 그래도 지금 뭐 재정 적자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다 보니 네. 어떻게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될 부분이겠습니다. 적어도 이 정부 차원에서의 그 감세 효과를 적어도 미국에서 직접 생산을 진행하는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차별 없이 제공할 것이다 혜택을 그런 면에서 주목할 만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네. 아니 그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러면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알아서 뭐 법무팀 있고 다 그거 할 텐데 우리 대부분의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아까 투자 이민 말씀하셨는데 네. 얼핏 들으니까 80만 불, 100만 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미국 이민 가려면은 우리 돈 10억 이상은 있어야 되네요. 그렇죠. 이게 물론 그 이민이라고 하는 것이 꼭 그 영주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한다라는 점에 있어서 옵션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네. 뭐 우리가 네. 많이들 아시는 뭐 가족 초청, 뭐 미국에 살고 있는 친지들을 통해서 초청받는 그런 이민도 있을 것이고, 네. 그러나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뭐 제약들이 있는데 이제 그 밖에 옵션으로는 대체로 이제 고용을 토대로 한 그런 옵션이죠. 내가 회사에 미국 회사에 취직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그러한 인력을 구할 수 없으니 외국 인력을 초대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고 거기에 만약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뭐 유학생이나 뭐 한국에 있는 그런 퀄리피케이션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자리를 잡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 아무것도 없을 때 이제 마지막 옵션으로서 투자 이민, 미국에 투자를 함으로써 이제 투자자라면 또 미국 입장에서도 환영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는 게 투자 이민이고 예. 뭐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거 요즘 이렇게 미국 주식 잘 가고 뭐 미국 경제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이제는 뭐 하드 랜딩, 소프트 랜딩 논쟁은 사라졌습니다. 뭐 거의 뭐 침체 없다 분위기 같은데 이러다 또 이제 장 꼬꾸라지면 또 이제 갑자기 분주해지겠습니다만 네. 우리가 지금 이제 고령화 사회로도 접어들기도 하지만 이 와중에 직장인들이 정년까지 잘 못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이제 은퇴 이유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쪽에서는 미국 사람들은 은퇴 이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주 내용이 될 텐데요. 네. 미국인들이 제공받는 어떤 세제상의 혜택에 대한 부분, 예. 그리고
그걸 또한 한국에 또는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투자자들도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이다라는 그 얘기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걸 보면 예. 결국은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겠지만 이 재정적인 자유에 대한 것을 항상 생각을 하고 네. 제가 생각하는 재정적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은퇴할 수 있는 자유일 것이고 은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한다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하고 싶은 사람들과 하고 싶은 때에 하고 싶은 만큼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라고 한다면 그걸 위해 필요한 게 현금 흐름이라는 거잖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래서 그걸 어떤 식으로 미국 정부가 네. 각 개개인들 또는 그 회사, 가정에 활용할 수 있는지 또는 그걸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제도적인 혜택일 텐데요. 그걸 달성하는 것으로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오른쪽에 있는 이 소셜 시큐리티 베너핏.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민연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그 밖의 것들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느냐를 크게 봐서 두 가지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네. 부동산 투자에 대한 제도적인 혜택 제공. 그리고 또 이 생명보험에 대한 제도상의 혜택 생명보험. 제공. 그리고 또 주식 투자에 있어서의 또 제도상의 혜택일 텐데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이 미국 직장인들이 어떻게 은퇴를 대비하느냐에 있어서는 가장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 안정적인 이 주식 시장에 대한 자금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이 회사를 다니는 그런 사람들 또는 예. 사업을 하는 사람들 또는 근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예. 그들의 소득의 일부를 은퇴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상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대표적인 게 뭐 IRA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뭐 IRP 제도하고 비슷한 것인데요. 이게 개인 은퇴연금으로 네. 뭐 일정 금액까지는 비과세로 이 은퇴연금으로 옮길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 그리고 뿐만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도요. 결국은 이러한 이 개인적인 은퇴 자금을 준비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장려할 부분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회사도 이런 회사의 은퇴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그 종업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또 세제상의 혜택을 주거든요. 그게 이제 401k 제도라고 하는 그런 또 이 직장인 은퇴연금 제도인데요. 네, 네. 이런 것들이 수십 년에 걸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또 이걸 불입할 수 있는 금액 규모도 점점 더 높여주다 보니 그게 이 주식시장을 안정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기여를 하고 또 개개인으로 놓고 보면 그러한 자금들을 또 뭐 안정적으로 투자함으로써 미국 주식시장이 계속 우상향해 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 은퇴연금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죠. 지금 보시기에 네. 우리 전청 변호사님 보시기에 미국에도 사람들이 다 그냥 편안하게 노후 준비 은퇴 이유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거기도 지금 소위 말하는 양극화가 심하죠. 그렇죠. 미국도. 그렇죠. 물론 그렇죠. 물론 그런데 예. 그러니 어느 정도 뭐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그렇게 했다면은 미국에서는 그래도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은퇴 이후도 큰 걱정은 없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맞나요? 사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고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라. 그러나 그렇진 않죠. 뭐 미국도 사실 뭐 노숙자 문제가 됐건 그러니. 뭐 여러 가지 빈부격차의 문제는 굉장히 뭐 들리는 큽니다. 얘기는 무시무시합니다. 그냥 뭐 네. 딱 그냥 해고 통지 받는 순간부터 월세 걱정하면서 그냥 홈리스가 된다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진짜 뭐 특히나 또 미국 그런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한국하고 비할 바가 아니니까요. 그러면서도 또 하고 또 이 준비를 잘 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준비를 잘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거냐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정말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근데 저렇게 볼 것 같으면은 야, 우리나라는 사실 국민연금 갖고 못 사는데. 네. 국민연금만 갖고는. 네. 그래서 이게 앞서 국민연금에 기대하지 않고 내가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것을 당연히 국가 차원에서도 장려하는 거고 그거의 첫 번째로 이제 주식시장에 어떻게 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또 개개인들이 준비할 수 있을지 그 차원에서 401k와 IRA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또 다른 거는 이 투자 부동산 시장에 대한 또 제도적인 혜택을 계속해서 수십 년에 걸쳐서 이 제도의 변화 없이 제공해 왔다라는 걸 들 수 있는데요. 예. 사회자님 이걸 이렇게 예를 들을 수 있을 텐데요. 보통의 이 급여 생활자들 또는 뭐 스몰 비즈니스라고 하죠. 이런 네.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부동산을 통해서 그들이 은퇴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는 것을 정부는 장려하는데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면
실제로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예. 기대할 수 있는 수입이라는 것은 두 종류잖아요. 렌탈 인컴, 그러니까 임대소득일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자산 가치가 올랐을 때 이거를 팔아서 발생하는 네, 양도소득인 네,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미국에서는요. 예. 임대소득으로 매번, 매달, 매년 벌어들이는 예. 소득을요. 예. 감가상각이라는 그 제도를 활용해서 비과세 소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러면 아예 세금을 안 낼 정도까지요? 아니면 그러니까 세금을 줄인다 정도? 좀 더 기술적인 내용이긴 하겠습니다만 보통은 이제 보통은 이제 그 임대소득을 발생시키는데 사용되는 부동산을 일정한 기간에 걸쳐서 비용 처리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부동산이라 그러면 굉장히 오랜 기간의 내용 연수를 인정받는데 반해 예. 미국 세법은 이게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면 그리고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걸 그 내용 연수라고 하는 기간을 굉장히 짧게 인식할 수 있게 해줘요. 결국 그 말은 이 부동산에 투자된 그 전체 금액에 대해서 빠른 기간 동안에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니까. 감가상각 형식으로 개념으로. 그렇죠. 그렇게 되면 실제로 발생하는 임대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를 달성할 수 있고 실제로 그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별도의 비용을 추가로 지출한 게 아닌 그냥 건물에 투자한 것에 지나지 않는데 이게 서류상의 비용으로 작동함으로써 활용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는 이게 결국은 투자를 장려한다라는 말은 임대소득을 벌어들이면서 그 이후에 자산 가치의 상승에 대해서는 또 그 자산을 매각했을 때 양도소득이 발생하잖아요. 네. 근데 이러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투자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투자 부동산의 매각 대금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이 예컨대 어떤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부동산을 10만 불을 주고 샀단 말이죠. 예. 근데 이 자산 가치가 뭐 시간이 지나서 100만 불로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하면 우리 돈 뭐 10억 예. 상승했다라고 하면 이걸 매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럼 매각했을 때 당연히 90만 불의 양도소득이 발생하는데 예. 이러한 양도소득에 대해서 내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 매각대금이라고 하는 100만 불을 다른 투자 부동산을 투자하는 데 사용하게 되면 어허. 이 90만 불의 양도소득을 과세하지 않고 그대로 이월할 수 있게 해줘요. 아, 그래요? 그러니 이 말은 내가 돈을 열심히 모아서 시드 머니를 가지고 투자 부동산을 샀어요. 네. 그러면 임대소득을 일으키면서 네. 비과세로 만들고 이 자산 가치의 상승에 대해서도 네. 또 매각했을 때 그걸 돌아서서 다른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발생하는 양도소득을 계속해서 이월할 수 있으니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자금의 공급이라는 또 그런 것도 유도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이 얘기까지 하면 정말 이게 사실인가 하는 그런 의아함도 들 수 있을 텐데 예. 이분이 100만 불의 새로운 부동산을 산 거잖아요. 예. 10만 불에서 시작한 것이. 예. 근데 이게 또 자산 가치가 더 올랐어요. 뭐 예.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나서 이게 최종적으로 200만 불이 됐어요. 그러면 처음에 샀던 부동산에서 지금 부동산 가치, 내재된 이 가치 상승분을 감안하면 190만 불이 올라간 거잖아요. 네. 그럼 언제 고간에 이거를 팔면 네. 풍선이 터지는 거 아니냐. 그 190만 불만큼의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텐데 이게 미국 세법은 또 뭘 제공하냐면 이분이요.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임대소득을 받으면서 이 해당 자산을 다음 세대로 상속을 해주면 그리고 그 상속을 받은 자녀라고 하죠. 자녀가 그 부동산을 바로 다음날 돌아서서 팔면 200만 불에 팔 거잖아요. 네. 시장 가치가 예, 200만 예, 불이니까. 예. 그 자녀가 인식하는 양도소득은요. 0입니다. 왜 아버지한테 200만 불에 받아가지고 200만 불에 팔았으니까? 그렇죠. 그 말은 아버지 세대의 190만 불만큼 누적된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아무도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지금 얼마나 놀라운 얘기를 하고 계신지 뭐 아시겠지만 네. 우리나라로서는 지금 변호사님의 이 설명이 미국이 이렇습니다 하는 듣는 순간 이건 딴 나라 진짜 딴 나라네. 단단하다. 우리 지금 항상 문제가 상속세와 그 증여세 문제 아닙니까? 네. 상속 몇 번 하면 그냥 녹아져서 없어요. 우리나라는 네. 절반 이러다 보면은 거기다가 증여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같은 예는 엄청난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양국의 제도상의 네. 어떤 뭐 차이 내지는 어떤 게 더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려는 것보다는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또한 수십 년에 걸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결국은 어떤 정부가 바뀌고 또 그때그때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제도가
막 바뀌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이게 안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유지되어 왔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더 그거는 나아가서 지금 말씀하신 이거는 민주당이 집권하건 공화당이 집권하건 변함없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그게 또 더 나아가서는 이게 물론 이 한국인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외국인 투자자들도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적어도 지금 말씀드린 것은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은퇴소득을 비과세로 확보하는 그런 방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 역시도 어떤 그 국적에 따른 어떤 차등 적용이라던가 네. 아니면 뭐 세법상 거주자 여부에 따른 차등 적용이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로서 적어도 미국 국내법에 관한 한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이라는 점에서 또한 투자의 기회로도 볼 수 있겠다라는 아하. 거죠. 지금은 이제 소득세에 있어서의 얘기였는데 증여상속세도 있잖아요. 증여상속세. 그게 앞서 제가 트럼프 1기 정부에서의 굉장히 큰 세법 개정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네. 당시에 그 미국에서도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던 그 세법 개정의 내용이 증여상속세였었어요. 이게 미국에는 평생 증여상속세 면제라는 개념이 있어서 평생 동안에 걸쳐서 내가 증여자 기준으로 증여를 지금은요 한 1,300만 불이니까 우리 돈으로 뭐 환율 따지면 거의 180억 되겠네요. 그 정도를 세금 없이 증여하거나 상속할 수 있게 됐거든요. 네. 그게 사실 미국도 그런 평생 증여상속 금액 면제 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높지 않았었거든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뭐 한 70만 불이니까 뭐 10억이 안 되는 그런 금액이었었는데 네. 그게 조금씩 오르다가 이 트럼프 정부 때 2017년도 때 500만 불이었던 게 그게 2배로 껑충 뛰었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이 한 가정을 놓고 봤을 때 1세대에서 다음 세대는 엄마, 아빠 이렇게 2명이잖아요. 네. 그럼 이게 1,300만 불이면 곱하기 1을 하면 2,600만 불이니까 이거 300억이 넘는 금액이니 그 금액만큼에 대해서는 다음 세대로의 증여나 상속이 비과세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미국에도 어떤 가정에 그 300억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문 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 이게 차라리 증여상속세를 없앨 것이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제도냐라는 그런 반발도 있었던 거고요. 그러면서 이게 초고액 자산가들만을 위한 제도로 바꾼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내용도 2025년도에 만기가 되는 그래서 다시 예전 500만 불 수준으로 돌아가는 건데 트럼프 정부가 또 다시 들어섰으니 이게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냐 아니면 확대될 것이냐 이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는 그런 상황인 거죠. 생명보험 말씀하셨는데 네. 그게 어떤 식으로 미국의 은퇴자들한테 도움을 주는 겁니까? 아, 그거는 그 죽어야 보험금 타는 거 아니에요? 생명보험? 이런 거죠. 앞서 그 보험이라고 하면 사실 이거잖아요. 가정 경제를 책임지는 어떤 중요한 사람이 네. 변고가 생겼을 때 네. 기타 다른 어떤 가족의 구성원들이 예. 아주 패닉하지 않고 이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그렇죠. 장치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이러한 제도는 장려해야 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앞서 얘기했던 부동산 그리고 주식 사공익회 IRA와 같이 그런 여러 가지 제도상의 혜택을 제공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미국에서는요. 이게 뭐 내가 생명보험을 100만 불, 10만 불을 주고 1억을 주고 어떤 그 5억짜리 생명보험을 가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실제 이걸 5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아닌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전달된다라는 것을 제외한다면 하나의 가족 구성원을 한 몸으로 본다면 나는 1억을 투자해서 5억에 대해 수입을 내는 4억만큼의 소득을 내는 그런 투자 상품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정부 차원에서 이걸 장려하기 위한 목적일 텐데 네. 이 역시도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국이 제공하는 어떤 트러스트라고 하는 제도를 활용하면 여기서 벌어지는 전체 현금 흐름이요. 내가 1억을 넣고 또 5억을 받아가는 내 자녀들이 또는 뭐 내 배우자가 받아가는 이 프로그램이 소득세도 부담하지 않을 뿐더러 그리고 이 현금 흐름에 있어서 증여상속세도 부담하지 않도록 이 제도가 혜택을 줍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전체 현금 흐름에 있어서의 부담하는 세금이 전혀 없는 거니까 그것만으로도 큰 혜택인데 이게
좀 최근 들어서 지난 몇 년 사이에, 지난 10여 년 사이에 이 발전이 된 모습은 이 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이 남는 가족 구성원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생전에 은퇴 이후에 네. 그러한 보험 가치가 쌓인 것을 토대로 나의 은퇴 소득으로 이걸 끌어다 쓰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또 발전이 됐어요. 예. 그거 역시도 그러한 현금 흐름이 다 이 비과세로 달성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제 앞서 얘기했던 그런 각각의 그 개개인들이 은퇴를 준비하는 데서 은퇴를 준비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일하지 않더라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건데 그게 국민연금 그리고 앞서 얘기한 그 부동산과 더불어 이 생명보험을 활용한 은퇴소득의 확보로 확대되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죠. 우리도 바깥에서 들어오는 이민에 대해서도 개방적이어야 하겠지만 우리 국민들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꼭 이 한국 안에서만 뭘 기대하기보다도 아닌 게 아니라 미국으로의 진출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한번 드릴 수 있는 조언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미국에서 네. 살면서 네. 뭐 2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출장을 나와서 한국 고객들 또 한국 쪽 일을 하는데요. 네. 이게 뭐 방금 사회자님 말씀처럼 한국에서 뭐 우리도 이민을 받기도 하고 또 투자를 받기도 하고 또 우리가 기회가 되면 해외로 또 나가기도 투자를 하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나의 어떤 투자 자산을 다각화하고 네. 그런 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예전 같았으면 예컨대 뭐 주식 투자가 됐건 아니면 부동산 투자가 됐건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기타 금융상품의 경우에 이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투자 이후에도 이걸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그런 상황들을 확인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들이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네, 만에 네.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주식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주식은 네. 가장 먼저 우리 뭐 서학개미다 뭐 이런 식으로 예. 투자를 했듯이 그게 주식만이 아니라 부동산 또 기타 금융상품들까지도 충분히 이 국내에서 투자를 할 수 있으니 이게 뭐 국내 투자를 하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지금도 환율이 불안정한 그런 상황에서 네. 달러 베이스의 자산에 내가 일부의 자산을 투자할 수 있다면 그건 당연히 개개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네, 네.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나에게 있어서 주어진 옵션이 무엇일까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충분히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오늘 또 들어오셔서 바쁘실 텐데 네. 얼굴 보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셨네. 아, 지금 눈이 좀 충혈됐는데요. 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